안녕하세요. 오늘은 5장 지역 특징을 공부하겠습니다. 총 6개 절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컴퓨터 비전에서 대응점 문제가 있는데, correspondence problem이요. 이 문제를 풀면 아주 많은 그 컴퓨터 비전이 풀이야 되는 과업들을 달성을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지금 여기 보는 것처럼 그 파노라마 영상이 있으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디카나 뭐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그 조금씩 이렇게 보는 각도를 틀면서 찍으면 그걸 이렇게 이어붙여가지고 이런 파노라마 영상을 만들어 주잖아요. 그때 그 이 이어붙이는 봉합선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때도 이제 대응점 문제가 대두가 되죠. 그다음 뭐 물체를 인식한다든지 추적을 한다든지 어떤 스테레오 비전을 써서 뭐 2차원 영상에서 3차원을 추정을 해낸다든지 뭐 이런데 필수적이고요. 우리가 앞장에서 공부했던 엣지라든지 그다음에 리전 이런 특징들은 여러모로 이런 대응적 문제를 푸는데 부족해요. 그래서 2000년대 초에 지역 특징, 로컬 피처로 이제 해결을 해보자 이런 연구들이 많이 등장을 했고요. 실제로 성공적인 시스템들이 많이 등장을 했어요. 자, 이제 어떤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한데, 여러분 이제 MOT 챌린지라는 사이트에 가보면 이런 영상이 있어요. 여기 이제 제가 딱 두 장의 영상만 비디오에서 이렇게 캡처를 했는데, 이것은 MOT 17-14-STP라는 동영상인데요. 아마 한 10초, 20초 정도 이렇게 지속되는 비디오인데, 거기에서 딱 70번째하고 83번째 영상을 이렇게 캡처를 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이 버스가 이제 사진을 찍고 쭉 지나가니까 약간 13 프레임이니까 한 0.5초 정도 지난 영상이죠. 여기 두 군데 초록 박스로 표시를 했는데 둘이 이제 대응하는 점이죠. 이 버스의 왼쪽 이 귀퉁이, 그 다음에 창문 귀퉁이. 이 대응점을 알아내면 이 버스를 추적을 한다든지 이런데 유용하게 쓸 수 있다는 거고요. 1980년대에도 이런 연구가 있었는데 애지를 찾고 애지가 이렇게 굽는 곳, 코너죠. 이 코너를 찾아서 대응점을 찾아보자 이런 연구들이 되게 많이 일어났고 제가 대학원 학생일 때도 이런 논문을 참 많이 읽고 그랬는데 뭐 성능이 아주 낮아요. 왜 그러냐면 에지 자체가 되게 노이즈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아, 좀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2000년대 들어서는 지금 우리가 5장에서 공부한 이제 지역 특징이라는 대안이 떠올라서 이런 방법은 아예 자취를 감추고요. 지역 특징은 일단 어떤 특정한 어떤 지역적인 데만 들여다보고 어떤 여기가 특징점이냐 아니냐 그걸 결정을 하자는 아이디어. 그 다음에 꼭 어떤 물체가 이렇게 코너를 이루는데 여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버리자. 우리가 두 개 영상이 있을 때 같은 물체 찍은 두 개 영상이 있을 때 1번 영상에서 나타났던 특징점이 2번에서도 나타나기만 하면 즉 리피터블 하면 반복적이면 그게 뭐 코너가 됐건 아니면 어떤 둥근둥근한 어떤 블랍이 됐건 뭐 또 다른 영역이 됐건 무슨 상관이냐. 반복성이 더 중요하다. 반복적으로 나타난 특징. 이렇게 이제 발상의 전환을 하게 되고요. 지역 특징은 보통 당연히 위치가 필요하겠죠. 그 다음 스케일이라는 정보가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 물체가 뭐 이렇게 점점 멀어지면 작아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스케일 정보, 그다음 방향 정보, 그다음에 그 어떤 특징의 집합. 이제 보통 디스크립터라고 그러고 또는 뭐 특징 벡터 이렇게도 불러요.
그래서 지역 특징에서는 보통 특징 벡터보다는 디스크립터라고 많이 부르는데, 이제 이걸로 이제 그 표현이 되고요. 먼저 위치하고 스케일을 알아내고, 그걸 알아낸 다음에는 그다음 방향하고 디스크립터를 알아내고, 이 순서대로 이제 처리가 되고요. 지역 특징은 몇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 1번 영상에서 나타났을 때 2번 영상에 또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매칭이 돼가지고, 너하고 너하고는 같은 물체, 같은 위치다. 이걸 알아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리피터빌리티라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곳에서 어떤 특징이 불변해야 된다. 뭐 위치가 바뀌었다. 또는 그 좀 거리가 멀어졌다고 그래서 특징이 확 달라져 버리면 매칭을 할 때 같은 점으로 매칭이 어렵죠. 그래서 그런 인베런스, 그다음에 다른 지점하고 특별히 다른 어떤 디스크리미넷 파워, 그다음 로컬리티, 그다음 양도 적당해야 되고요. 그다음 빨리 계산할 수 있어야 되고 뭐 이런 조건이 만족이 돼야 되고, 그 종종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은 상충 관계에 있다. 예를 들면 반복성을 얻으려고 알고리즘을 이렇게 튜닝을 하다 보면 뭐 불변성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트레이드 오프가 있어요. 그래서 잘해야 되죠. 잘. 두루두루 이런 조건들을 만족하는. 그러면 이제 5.2절에서는 이제 이동하고 회전에 불변한 어떤 지역 특징을 찾아보자 이러는데, 자, 간단한 어떤 인지 실험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지금 여기 그 버스 영상이 있는데 A, B, C 세 군데가 있는데, 여기 이제 오른쪽에 A를 확대한 거, B를 확대한 거, C를 확대한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 두 번째 영상, 오른쪽에 있는 영상에서 A, B, C를 이렇게 어, 지정을 해라 그러면 이 A, B, C 중에서 어디가 제일 쉽게 알아내겠어요? 물론 C가 제일 어렵죠. C가. 대충 뭐 여기 어디쯤 된다고 그러는데 이게 위치가 약간 틀어질 수도 있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A가 제일 수월하죠. A는 여기 이제 그 창문 여기 구퉁이기 때문에 쉽게 찾고요. B도 상대적으로 쉽게 찾을 수 있는데 좌우로 약간의 오차가 발생을 할 수도 있어요. 자, 이 인지 실험이 도대체 무엇을 뜻하느냐? 그러면 지금 A 같은 지점은 내가 그 동서남북 또는 대각선 방향으로 이동을 했을 때 그 이 컬러 값이 바뀌죠. 근데 C 같은 경우는 내가 동쪽으로 바뀌어도 그냥 그 회색빛이고 그 길바닥이니까요. 북쪽으로 이동해도 그러고 대각선 방향으로 이동해도 그러고 그냥 그 회색 영역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거죠. 찾기가 어렵죠. B는 상하로 움직이면 우리가 쉽게 여기 그 벗어났다 이렇게 아는데 좌우로 움직이면 그 우리 알아차리기가 좀 힘들어요. 즉 우리가 그 어느 모든 방향으로 이렇게 그 이동을 했을 때 그곳에 그 칼라 값이 얼마나 변화가 있느냐. 그걸 잘 수식화하면 좋은 지점, 나쁜 지점. A는 높은 점수를 주고, C는 아주 낮은 빵점 가까이 주고, B는 한 중간 그 점수를 주고, 이런 걸 만들 수 있겠다. 이런 이제 발상이 이제 일어난 거고요. 그 모라백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그 80년대인 것 같아요. 이런 그 발상을 하고, 이걸 이제 측정하는 그 수식을 5.1처럼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그 XY라는 지점이 딱 주어졌을 때 그 지점이 그 얼마나 그 지역 특징으로 훌륭하냐 이걸 측정을 한번 해보자는 거고요. 그러면 그 VU만큼 그 살짝 이동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원래 위치에 있던 그 윈도우하고 이동한 곳의 윈도우하고
둘을 이렇게 빼보는 거예요. 픽셀 바이 픽셀로 빼가지고 그걸 다 더해요. 그리고 이제 제곱을 하는 거죠. 이 수식이 이제 그런 수식입니다. 그랬을 때 어느 VU라는 방향으로 움직였을 때 그 변화가 심하면 이게 값이 클 테고, 변화가 없으면 0일 테고, 변화가 적으면 좀 한 중간값 되고 그런다는 거죠. 그것을 VU를 동쪽으로도 움직이고, 북쪽으로도 움직이고, 서쪽으로도 움직이고, 또 대각선 방향으로도 움직이고, 그래가지고 그 모든 방향에 대해서 측정을 해보자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 예시 5-1이 요 5.1식을 이제 그 계산하는 걸 여러분한테 이해를 시키려고 이제 예제가 등장을 했고요. 예를 들면 A 지점 같은 경우는 그 3 x 3 윈도우를 씌우고 이 3 x 3 윈도우를 오른쪽으로 이동시켜 가지고 그 위치에서 그 뺄셈 제곱을 해서 하면 2가 되고, 그 다음에 그 동북쪽으로 가면 4가 되고, 북쪽으로 가면 4가 되고, 뭐 서북쪽으로 가면 3이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8군데로 이렇게 이동을 시키면서 그 측정을 하면 이런 3 x 3 맵이 만들어진다. 그 다음 B라는 지점에서도 똑같이 하면 뭐 또 3 x 3 맵이 만들어지고, 이 C에서 하면 또 3 x 3이 만들어지고, C 같은 경우는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게 뭐 어느 방향으로 이동을 하든 그 바뀌질 않잖아요. 그래서 다 0이 이렇게 된다는 건 이제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요 수식은 요 43이니까 요 B점이죠. B점에서 V는 0, U는 1. 그러니까 동쪽으로 이동을 했을 때 그 값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4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 여기에 해당돼요. 이렇게 이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다른 점에 대해서도 그 비슷하게 이런 수식으로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면 어,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 A라는 점을 보면 이게 그 8군데 다 막 값이 그, 어, 그큰 값이 나왔죠. 근데 B라는 점에서 보면 이 왼쪽하고 오른쪽은 큰 값이 나왔는데 여기하고 여기 위쪽하고 아래쪽은 그 1하고 0에서 값이 되게 작죠. 그 다음 C는 뭐 아까 얘기 드린 대로 다 0이고, 그래서 이걸 가만히 들여다보면 A가 가장 훌륭한 지역 특징이고 C는 쓸모가 없는 지역 특징일 수가 없는 점이고, 이제 B는 조금 쓸모는 있는데 A보다는 훨씬 떨어지는 거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고요. 이걸 판단을 하기 위해서 이제 5.2라는 수식을 모라백이라는 분은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모라백은 어떻게 했냐면 그 상하 좌우 동서남북 4개의 점의 그 미니멈을 취했어요. 그러니까 A점 같은 경우는 2가 되고 그 B 같은 점은 0이 되고 C점은 0이 되고 그러죠. 그래서 요 수식을 가지고 그 지역 특징으로 얼마나 양호한지를 측정을 하고 그 값을 이제 C 이렇게 이제 표기를 했어요. C. 그 C 값이 큰 데는 지역 특징일 가능성이 높고 작은 점은 지역 특징으로서 좀 떨어지고 0인 점은 아무 쓸모가 없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그 사시던 시대는 컴퓨터 메모리도 적고 CPU도 느리고 그래가지고 그 3 x 3 을 썼고, 그 다음에 상하 좌우 4개의 점만 보고 이제 미니멈을 취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뭐 컴퓨터 훨씬 훌륭하고 그러니까 훨씬 큰 윈도우 같은 걸로 할 수가 있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 모라백은 지역 특징의 어떤 길은 열었다. 근데 그 영상이라는 거에서 발생하는 뭐 노이즈라든지 영상의 어떤 사이즈라든지 이런 거 보면 현실적이지는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뒤에 해리스라는 분이 등장을 해가지고
그 혁신적으로 발전을 시키는데, 그래서 이제 그 특징점을 이제 해리스 특징점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제 해리스는 아까 우리가 봤던 5.1식을 확장을 하는데, 요 앞에다가 이제 가우시언을 적용을 하죠. 여기 이걸 이제 그 추가를 했어요. 가우시언은 여러분 그 3장에서 공부한 것처럼 이렇게 이제 종 모양을 하고 있고 그 점점 멀어질수록 이제 값이 이렇게 작아지는 이제 그런 그 함수죠. 그래서 그 스무딩하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어, 스무딩이라는 게 결국은 그 노이즈에 조금 둔감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좋은 효과가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그 미분에서 보면 이제 테일러 확장이라는 게 있는데 fyx에서 그 y는 v만큼 x는 u만큼 이렇게 이동은 이유점이죠. 이유점. 이유점의 값은 원래 점의 값에다가 그 y 방향으로 미분한 어, 값에 v를 곱하고 x 방향으로 미분한 값에 u를 곱하면 된다. 이런 그 아주 유명한 뭐 두루두루 막 그 모든 그 미분에 쓰이는 그런 아주 유명한 게 있어요. 그 테일러라는 분이 만든 거죠. 물론 요 뒤에는 2차 미분, 3차 미분, 4차 미분을 해야 점점 정확해지는데 그냥 그 뒷부분은 자르고 뭐 한 대략 이런 정도 정확도면 된다 보고 뒷부분 잘라내 버린 거예요. 자, 이것을 이제 5.4식을 5.3식에 대입을 하고 또 정리를 하고 그러면 이제 5.6식이 만들어지고 5.6식을 보면 그 SVU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죠. SVU 요거죠. 요거는 VU 1 by 2 행렬이죠. 그 다음에 뒤쪽에는 VU 그 2 by 1 행렬이에요. 그 요 사이에 2 by 2 행렬이 들어가는데 그 Y 방향으로 두 번 미분한 것을 가우시언으로 컨볼루션한 거. 그 다음에 Y 방향으로 미분한 거에다가 X 방향으로 미분한 걸 곱한 거에다가 가우시언으로 컨볼루션한 거. 이렇게 네 개의 값을 여기다 이렇게 채우면 된다. 이거예요. 이렇게 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중간에 있는 2 by 2 행렬만 떼가지고 A라고 쓰면 이 A 행렬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그 2차 모먼트 행렬이라고 해리스는 불렀고요. 이 A라는 행렬만 보면 그 굳이 우리가 아까 한 것처럼 그 이유를 뭐그 동쪽으로 뭐그 동북쪽으로 이렇게 해서 뭐 여러 방향으로 이동을 시키면서 그 빼고 제곱하고 이런 연산을 할 필요가 없이 그냥 이 2x2 매트릭스만 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 2x2 매트릭스가 그, 그 지금 현재 그 화소 주위에 영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느 방향으로 그 얘가 그 바뀌고 있고, 그다음에 얼마나 심하게 바뀌는지 이런 구조를 이 A라는 2x2 행렬이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놈만 잘 분석하면 된다. 이게 이제 그 해리스라는 사람의 아이디어고요. 또 하나 장점은 앞에서는 VU가 그만큼 이동을 하면 거기에 화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정수만 됐는데 이제는 VU가 실수여도 된다는 거예요. 0.1이어도 되고 0.9여도 되고 얼마든지 계산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해리스는 이런 A라는 행렬을 가지고 그 C값, 지역 특징으로서 얼마나 좋은지를 어떻게 측정을 했냐면 그 A 행렬의 2x2 행렬의 그 고유값, 즉 아이겐 밸류를 구해요. 그럼 이제 그 아이겐 밸류가 두 개가 나오죠. 행렬 여러분 보면 이제 아이겐 밸류가 있죠. 그래서 그 두 개를 람다1, 람다2라고 그러면 그 두 개를 곱하고 두 개를 더한 거에다 제곱을 하고 K를 곱해주고 빼면 얘가 바로 C가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2x2 행렬이니까 굳이 우리가 그 아이겐 밸류를 구하는 그 복잡한 어떤 과정을 안 거치고
이렇게 5.9식으로 그냥 계산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 행렬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빨리 계산을 해가지고 이제 C를 얻을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고요.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아까 우리가 봤던 그 간단한 그 삼각형 모양의 그 영상하고 A, B, C 세 점에다가 그 해리스 수식을 적용을 하면 이 A라는 행렬에 A에서는 이렇게 되고 B에서는 이렇게 되고 C는 이렇게 되고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고유값을 구하면 그 A에서 0.72, 0.33이 나오고 B에서 0.81, 0.07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A같이 모든 방향으로 변화가 있는 데는 람다 1하고 람다 2가 큰 값을, 둘 다 큰 값을 갖고 C처럼 변화가 없는 데는 0, 0이 돼버리고 B처럼 한쪽 방향은 변화가 있는데 한쪽 방향은 변화가 적다 그러면 그 고유값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고 이래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요 수식을 이제 계산을 하면 0.1925, B는 0.0237, C는 0.0 해가지고 그 A가 가장 큰 C값을 갖는다. 이걸 알 수가 있죠. 프로그램 5-1이 지금 아까 그 이 영상이죠. 그 삼각형이 들어있는 이 영상에 대해서 그 해리스 수식을 쭉 적용을 한 거예요. 그리고 출력을 해보면 이게 이제 C값이 돼요. 9번이 C값이죠. 9번이. 9번 출력이 C값. 9번이 7. 그래요. 그래서 C 매트릭스를 구하면 음, 이렇게 생겼다는 거고 요 놈을 여기다 옮겨놓은 게 지금 이거예요. 요거. 그래서 2점은 0이고 2점은 0이고 2점은 0.0이고 2점은 0.199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얘가 그 특징점만 딱 그 높은 값을 갖고 나머지는 다 제로가 되면 좋겠지만 영상은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non maximum suppression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어떤 화소에서 주위 8개를 들여다보고 자기가 주위 8개보다 크면 주위 8개는 서프레션 시켜버리고 자기는 이제 특징점이 되고 이게 이제 논 맥시멈 서프레션이에요. 그래서 보면 2점, 그다음에 2점, 그다음에 여긴가요? 여기 같으네요. 이 세 개가 그넌 맥시멈 서프레션에서 살아남죠. 그 나머지는 다 서프레스 돼버리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그 녹색으로 칠한 세 점이 이제 지역 특징으로 검출이 됐다. 이걸 알 수가 있죠. 자, 이 해리스 특징점의 특성을 우리 가만히 보면,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삼각형이 작기 때문에 그 코너에서 세 개가 검출이 됐는데, 코너뿐만 아니라 랍 이런 데서도 검출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동글동글한 어떤 그런 그 반점 같은 거 있을 때, 거기에서도 검출이 되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코너뿐만 아니라 되게 그, 어, 어떤 특별한 점에서 한다고 그래서 이제 특징점, 피처 포인트 또는 인트레스트 포인트 이런 걸로 이제 사람들이 부르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동의 불변이냐, 휘전의 불변이냐, 스케일의 불변이냐 이런 걸 따져야 되는데 이 삼각형이 오른쪽으로 한 두 픽셀쯤 이동을 했다 그러면 이동한 삼각형 꼭지점에서 그 검출이 되느냐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동의 불변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 삼각형이 뭐 30도 정도 이렇게 회전을 했다. 그러면 회전된 삼각형의 그 꼭지점 AB 그 세 점에서 또 검출이 되느냐? 그것도 검출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해리스 특징점은 이동의
불변이고 회전의 불변이다. 그래서 트랜스레이션 인베이런트하고 로테이션 인베이런트다. 그러면 스케일에도 불변이 있냐 이거죠. 이 물체가 멀어지면 이렇게 작게 보이죠. 작게 보이죠. 그럼 영상에 작게 보일 때는 이렇게 이제 그 작은 마스크 뭐 3 x 3이나 이런 걸 씌워도 여기가 이렇게 이제 그 생겼기 때문에 그 특징적이기 때문에 이제 검출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물체가 가까워져 가지고 이렇게 크게 보이면 지금 요 작은 윈도우를 씌워 가지고 하면 요게 그 좌우 방향으로 이동을 하면 그 변화가 있지만 상하 방향으로 이동을 하면 이게 거의 뭐 직선 비슷하게 보여가지고 값의 변화가 별로 없죠. 그래서 작은 같은 크기의 윈도우를 씌우면 스케일이 작은 놈에서는 검출이 되는데 같은 물체가 그 가까워져서 커지면 검출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 그래서 스케일의 불변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스케일이 발생하면 리피터블 하지 않다는 거죠. 작았을 때는 검출되는데 컸을 때는 검출이 안 된다든지 반대로 컸을 때는 검출이 되는데 작아지면 검출이 안 된다.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리스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연구를 막 집중적으로 했는데 이게 이제 90년대에 컴퓨터 비전이 아주 핫한 주제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스케일 불변을 발생을 할 거냐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자, 먼저 그 인간을 들여다보면 인간은 그 어떤 물체가 멀리 있건 가까이 있건 같은 물체로 인식을 해요. 여러분 그렇게 하잖아요. 자동차는 자동차로 인식을 하죠. 그래서 그 스케일 불변이다, 사람은. 다만 가까이 있으면 세세한 내용까지 보이니까 인식을 하지만 멀으면 이제 세세한 것은 뭐 거기에 쓰여 있는 글자라든지 흐릿해서 안 보인다. 이런 차이만 있지 어, 같은 물체를 같은 물체로 인식을 한다는 거죠. 자, 이런 그 인간의 기능을 그럼 컴퓨터 비전은 어떻게 달성할 거냐? 이제 요게 그 핫한 주제였고요. 결국은 이제 이런 알고리즘을 그 사람들이 구상을 하는데 일단 스케일 공간을 스케일 스페이스를 구성을 하자. 1번 단계예요. 그래서 입력 영상 F가 주어지면 명암 영상이 하나 딱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멀티 스케일 영상을 그 구성을 하자. 그래서 스케일이 작은 영상부터 큰 영상까지 여러 개의 그 영상을 만들어서 멀티 스케일 영상을 만들자. 그 다음에 그 멀티 스케일 영상에 그 어떤 적절한 어떤 미분 영상을 적용해서 그 다중 스케일 미분 영상을 어, 만들자. 그 다음에 그 미분 영상에서 극점을 찾아서 특징점으로 취하자. 여기 이제 극점은 영어로 이제 익스트림 포인트라고 그러는데 결국은 이거 같은 거예요. 그 여기에서 그 논 맥시멈 서프레션 했듯이 그러니까 그 어떤 픽셀이 극점이면 즉 주위에 있는 놈보다 내가 더 크면 그걸 극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가 살아남는 거죠. 이거 같은 말이에요. 비치도에 억제를 적용을 한다는 말하고 극점을 찾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접근 방법을 쓰는데 그러면 다중 스케일 영상은 도대체 어떻게 구성을 만들 거냐? 그 다음에 미분 연산은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극점은 어떻게 찾을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구해야 되죠. 먼저 저 다중 스케일 영상은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이제 요것은 그 사람이 어떤 물체를 봤을 때 점점 멀어졌을 때 그 어떤 효과가 나오는지를 이제 모방을 하는 건데 멀어지면 세세한 내용이 잘 안 보이고 흐릿해지잖아요. 그래서 윤곽 정도만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효과를 한번 모방을 해보자. 그럼 이걸 어떻게 모방을 하냐? 이게 있는데 그 우리 3장에서 배웠던 스무딩을 하자. 그래서 3 by 3, 5 by 5, 7 by 7
9x9. 점점 윈도우를, 필터를 키워가지고 스무딩을 하면 이제 오른쪽 같은 영상을 얻겠죠. 물론 제가 그 3x3, 5x5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제가 이무적으로 얘기한 거고 실제로는 이 가우시안이라는 그 함수, 이종 모양의 함수 거기에서 이제 시그마를 조절하는 거예요. 시그마를 키울수록 그 종이 이렇게 납작해지잖아요. 그 작을수록 이렇게 뾰족해지고 그래서 이제 시그마를 키우면 그 필터가 커지는 거죠. 그리고 시그마 값에 따라서 필터의 사이즈가 떻게 정해지냐는 그 3장 여러분 보면 그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규칙에 따라서 프로그래밍을 하면 되죠. 또 하나의 방법은 멀어지면 그 작게 보인다. 그래서 피라미드를 구성을 하자. 그래서 2분의 1짜리 영상, 4분의 1짜리, 8분의 1짜리, 16분의 1짜리 영상을 만들고 요 놈을 이렇게 쌓아가지고 피라미드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모방을 해보자.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쓰면 돼요. 요 다중 스케일 영상을 구성하는 것은. 자, 가우시안 스무딩은 이 피라미드에 비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그 스케일을 연속값으로 조절할 수가 있어요. 결국은 요 이제 그 시그마 값을 가지고 그 가우시안에 조정을 하는데 여기는 이제 시그마가 1, 2, 3으로 그 이 그림에서 표시했는데 뭐 1.1, 1.2 더 촘촘하게 할 수도 있고요. 얼마든지 우리가 그 시그마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다중 스케일 영상이 있을 때 그럼 도대체 미분은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그 미분은 우리가 그 사장에서 공부를 한 것처럼 에지 디텍션 할 때처럼 그냥 소벨 3x3 필터죠. 그래서 X방향이 있고 Y방향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X방향 미분 구하고 Y방향 미분 구하고 그런 걸 한 번 더 적용하면 X방향으로 두 번 미분한 거. 그 다음에 Y를 두 번 적용하면 Y방향 두 번 미분한 거. Y로 적용을 한 다음에 거기다가 그 X방향의 필터를 적용하면 그 YX로 미분한 거. 뭐 얼마든지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놈을 내가 꼭 3x3이 아니라 5x5, 7x7을 적용할 수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실험을 엄청나게 이제 다양한 영상을 가지고 해본 결과 Y방향으로 두 번 미분한 거, 그 다음에 X방향으로 두 번 미분한 것을 더한 그것을 우리가 이제 라플라시안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썼을 때 가장 안정적으로 동작을 했다는 것을 실험적으로 알아내요. 근데 이것은 이제 그 가우시안에 이제 시그마를 얼마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 값이 이제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 시그마에 무관하게 그 일정한 크기를 유지를 시키기 위해서 이제 시그마 제곱을 곱해줘 봤더니 그 일정한 값으로 유지가 되고 이게 훨씬 더 안정적이더라. 이것을 이제 연구자들이 이제 밝혀내고 컨센서스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그 정규 라플라시안 이렇게 부르고 그 이후에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요걸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5.4절은 이제 시프트인데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해리스 이후에 이런 막 연구들이 등장을 하고 또 이제 이런 그 연구 결과를 조합을 해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이제 지역 특징을 찾는 알고리즘들이 나오는데 어, 경쟁적으로 막 나오죠. 그, 그때 그 유니버시티 오브 브리티시 컬럼비아 밴쿠버 캐나다 밴쿠버에 있는 아주 좋은 대학이죠. 세계적인 대학인데 UBC라고 줄여서 부르죠. 거기에 데이빗 로우라는 교수가 있는데 다른 사람하고 비슷하게 이런 연구 결과를 조합을 해가지고 그 시프트라는 지역 특징을 검출하는 알고리즘을
만들어요. 그래서 좀 뭐랄까 평정을 한달까? 그래서 그 이후에는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이 시프트를 쓰게 되고 왜 그러냐면 성능이 다른 거에 비해서 월등했거든요. 지금까지도 굉장히 유명한 지역 특징으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5.4제로 이제 그걸 보여주는데 일단 지역 특징을 검출해야 되죠.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검출해야 되는데 이 로 교수는 다중 스케일 영상을 구축을 하는 첫 번째 단계를 어떻게 했냐면 가우션 스무딩하고 피라미드 방법을 결합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요게 설명을 한 예시인데 이게 이제 원본 영상이에요. 이게 이제 원본 영상인데 이 원본 영상은 카메라로 찍을 때 카메라도 뭔가 어떤 필터 효과가 있으니까 1.6만큼 가우션으로 스무딩이 됐다고 이제 가정을 이분은 해요. 그래서 1.6으로 스무딩이 된 원본 영상. 그 다음에 1.6에다가 이분은 2의 3분의 1승인가? 만큼을 곱해서 그 다음 시그마를 만들어요. 시그마 2를 만들고 또 그만큼 곱해서 또 시그마 3를 만들고 4, 5, 6까지 이제 적용을 하죠. 그래서 6장을 만들어요. 이것은 이제 가우션, 아니, 그 시그마예요. 시그마. 키워가지고 6장 이렇게 만들죠. 그리고 요놈을 옥타브 제로의 6장의 영상이다. 이렇게 부르고요. 그 다음에 요 옥타브 제로에 있는 이 네 번째, 아래에서부터 네 번째 있는 영상을 반으로 줄여요. 화소를 하나씩 건너가면서 이렇게 샘플링을 해가지고 반으로 줄여요. 그래서 요놈이 또 1.6만큼 돼 있다고 가정을 하고 또 똑같이 2.01, 뭐 2.53 해가지고 가우션 스무딩을 쭉 6번을 하죠. 그래서 이제 6장의 영상을 만들고 옥타브 1 이렇게 불러요. 그러고 또 이 네 번째 영상을 또 반으로 줄여서 또 쭉 가우션 스무딩을 해서 또 6장을 만들고 그래서 걔를 옥타브 2라고 그러고 또 옥타브 3를 만들고 4를 만들고 필요한 만큼 이렇게 옥타브를 만들어 내죠. 그렇게 해서 이제 다중 스케일 영상을 구축을 했어요. 그 다음 이제 미분은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 그러면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 정규 라플라시언이 가장 좋다고 정평이 나 있기 때문에 이걸 적용을 하는데 문제는 y 방향으로 두 번 미분하고 x 방향으로 두 번 미분하고 더하고 시그마 제곱을 곱하고 그러려고 그러면 미분도 컨볼루션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똑같은 비슷한 영상을 만드는데 더 빨리 할 수 없느냐 이걸 이제 이분이 고민을 하다가 요 이웃한 두 개 영상 있잖아요. 을 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빼요. 그럼 이제 이 영상이 만들어지는데 영상 두 개를 화소에서 화소 해당되는 화소끼를 빼니까 굉장히 빠르게 계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요 놈을 이제 디퍼런스 오브 가우션이라고 부르고 도구 영상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밝혀보니까 도그 영상하고 정규 라플라시아는 약간의 미세한 차이만 있지 거의 비슷하다. 이걸 이제 이분이 알아냈고요. 그래서 시간 관리는 정규 라플라시아 쓰지 말고 도그를 쓰자 그래서 이분은 이제 도그를 쓴 거예요. 이건 이제 시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두 개를 빼면 6장이니까 이제 5장의 도구 영상이 만들어지겠죠. 다음 옥타브도 마찬가지, 그 다음 옥타브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극점을 검출하는 거, 즉, 논 맥시멈 서프레션을 적용을 하는 건데, 이게 이제 5장이 쌓여 있으니까, 이 5장이 이렇게 쌓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3차원 구조의 영상이 되고, 이 영상에서는 못 구하고, 이 영상에서 보면 자기 아래쪽에 영상이 하나 있고, 위쪽에 영상이 하나 있죠. 그래서 I번째 도구 영상의 이 화소는 I번째 영상에 8개 이웃 화소가 있고, 그 다음 위쪽에 9개
이웃 화소가 있고, 그 다음에 아래쪽, 예, 9개 이웃 화소가 있죠. 그래서 총 그 3, 9, 27 자기 빼면 26개 이웃 화소가 있는데 26개의 이웃 화소보다 자기가 크면, 즉 자기가 극점이면 자기는 살아남고 나머지들은 다 서프레션 시키는 방식으로 그 3차원 논맥시멈 서프레션을 적용을 하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살아남은 애들을 그 시프트 특징이라고 불러요. 뭐 이제 시프트 뭐 특징점 또는 키포인트 이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그 이제 이 특징점은 위치 YX도 있지만 어떤 옥타브에서 검출이 됐느냐, 그 다음에 이 옥타브의 몇 번째 도구에서 검출됐느냐까지 있어가지고 이제 OI라는 것도 있고요. 이 XY는 위치를 나타내고 결국 이제 OI는 스케일을 나타내요. 그래서 큰 스케일에서 검출됐냐? 그보다 하나 작은 스케일에서 검출됐냐? 또 4분의 1짜리 더 작은 위치에서 검출이 됐느냐? 그래서 이제 스케일 정보를 OI가 가지고 있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살아남은 애가 이제 그 시프트 키포인트가 되는데 지금 이제 한번 실제로 보면 엄청나게 많은 키포인트들이 검출이 됐죠. 예를 들면 얘 한번 볼까요? 얘는 요 위치예요. 요 위치고 그 다음에 요 반지름이 그 이 OI에 해당이 돼요. 반지름이. 그래서 그 몇 번째 옥타브에서 검출이 됐는지, 즉 그 지역 특징의 그 스케일이 얼마인지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 그 방향이 있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쪽 방향으로 있고 얘 같은 경우는 아주 큰 스케일에 검출이 됐네요. 이런 방향으로 있고 그러죠. 그래서 얘는 이제 그 이 디스크립터 추출해서 그 알아 그 이렇게 끄집어내죠. 그래서 이제 OI 정보를 가지고 어떤 가우션에서 그 기술자를 추출할지를 결정을 해서 스케일 불변을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OI를 가지고 어떤 몇 번째 가우션에서 내가 그 지금 이제 이게 이제 어떤 그 해당되는 가우션인데 여기 보면 굉장히 많은 가우션들이 있잖아요. 여기 6개 있고 6개 있고. 그래서 어떤 가우션에서 내가 그 디스크립터 를 추출할 건지 이제 요 문제인데 그래서 그 OI를 가지고 가우션을 결정하고 거기에서 기술자를 추출을 해요. 그래서 이제 스케일 불변을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기준 방향. 요 부분은 논문에서 이제 도미넌트 오리엔테이션이라고 그랬는데 기준 방향을 결정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 여기에 이제 이렇게 필터를 씌우죠. 필터를 씌워가지고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이런 세밀한 지금 여기 보면 이 속에 픽셀이 이제 여러 개가 들어있거든요. 지금 4 x 4로 16개가 들어있죠. 그리고 이제 그런 칸이 또 이쪽으로 4개, 이쪽으로 4개니까 이 속에 이제 많은 이제 화소값들이 있는데 우리가 탐정에서 공부했던 그 보관법 있잖아요. 보관법으로 요 화소들의 값을 알아냅니다. 알아내가지고 그, 각 칸, 16개의 픽셀이 있는 각 칸에서 그, 이 소벨 연산자를 적용을 해서
그 에지의 방향을 알아내요. 그리고 히스토그램을 구해요. 이렇게 에지 방향 히스토그램을 구하고 그 이 히스토그램이 가장 강한 방향을 아까 우리가 얘기한 기준 방향으로 정하고 그 기준 방향으로 이 인도 필터를 씌워가지고 기술자를 이제 추출을 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회전 불변성을 이제 달성을 하죠. 그 다음에 그 이런 히스토그램을 모든 칸에서 계산해야죠. 그럼 우리가 쭉 이어 붙여가지고 그놈을 이제 디스크립터로 쓰는데 그 밝으면 이제 값이 커지고 뭐 그 어두우면 작아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조명에 따라서 값이 커지고 작아지고 이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 그 단위 벡터로 바꾸죠. 그렇게 해서 그 조명이 밝아지거나 어두워지거나 비슷비슷한 디스크립터 값을 갖게 그 조절을 해요. 즉 조명 불변성을 이렇게 달성을 하죠. 이게 이제 로우 교수가 그 개발한 시프트라는 그 지역 특징을 검출하고 그다음에 그 지역 특징 주위에 필터를 씌워가지고 에지 히스토그램 구해서 그 디스크립터를 어, 구하는 과정을 지금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불변성을 달성을 했다는 거예요. 조명 불변성, 휴전 불변성, 그다음에 스케일 불변성까지 달성을 했죠. 자, 시프트 컴퓨터라는 것을 우리 구현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다행히 오픈CV에 보면 detect and compute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레이 영상을 딱 줘버리면 얘가 그 키포인트 위치하고 각 키포인트에서 그 디스크립터를 구해서 리스트 속에 이렇게 담아줘요. 정말 편리하죠. 그리고 이 키포인트를 이제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이 그림 그리는 것도 되게 세련되게 잘 구현이 되어 있어요. 오픈CV에서요. 그래서 그 지금 여기 보는 것처럼 위치가 여기 이제 그 원의 센터고 그 다음에 스케일이 이 반지름이고 그 다음에 기준 방향이 지금 여기 그 이렇게 선이고 이렇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보면 어떤 애들은 그 이렇게 두 개 있는 놈도 있어요. 같은 지점에서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그 같은 키포인트에서 같은 위치에서 그 도미넌트 방향, 즉 기준 방향이 두 개가 발생을 해가지고 두 개의 키포인트가 만들어졌다고 보면 돼요. 그거 그 오픈시브에 드로우 키포인트라는 게 있어서 원래 그래 영상을 주고 그 여기 KP하고 DS를 이렇게 키포인트를 주면 디스크립터까지는 아니면 키포인트를 주면 아, 영상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제 그놈을 반환을 해주니까 그놈을 받아가지고 IMCO로 이제 그려보면 이런 영상이 나와요. 좀 기분이 좋죠. 굉장히 복잡한 알고리즘인데 그냥 디텍트 앤 컴퓨트 그다음에 드로우 키포인터니까 이렇게 검출해서 근사하게 그림까지 그려주죠. 이제 시프트가 나온 뒤에 굉장히 그 여러 가지 변종들이 나오는데 어, 이제 특징점 검출을 하는 변종도 있고 검출된 특징점에서 기술자를 추출하는 이제 변종도 나오고 그러는데 검출은 뭐 서프, 패스트, 아가스트 이런 것들이 있고요. 기술자는 PCA, 소프트, 시프트, 뭐 글로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서프 같은 애는 시프트하고 비슷한 지점을 찾아준다. 성능은 비슷하다. 다만 속도가 뭐그 수배 빨라진다. 뭐 이런 걸 강점으로 가지고 있는 애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시프트라는
그 이동, 회전, 그리고 중요한 스케일, 세 개 다 불변한 그런 지역 특징을 검출하는 알고리즘을 공부를 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그 두 개의 영상에서 검출했을 때 누구하고 누구가 이제 같은 지점인지 매칭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합시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